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ATC 센터에서 주관하는 매뉴팩처링 2급 자격증 2021년 4월 17일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시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기계제도를 하시는 분들이 인벤터 사용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이고, 도면화 작업도 있고 조립도 있기 때문에 인벤터에 대한 어떤 기능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한국 ATC 센터라고 입력을 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ATC 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식 카페가. 그래서 그 카페를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서 좌측에 메뉴에 보시면 매뉴팩처링 자격시험 관련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클릭을 하셔서 2021년 4월 17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항목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2021년 4월 17일 ATC 매뉴팩처링 자격시험 2급 시험 문제 풀이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또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문제 파일과 그리고 조립에 필요한 공용 부품, 그리고 도면 작업에 필요한 템플릿 파일을 제공을 하니까 이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동영상도 이제 ATC 센터에서 제공을 하는데, 살짝 아쉬운 거는 이제 모델링 작업만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죠, 모델링이. 그래서 모델링 이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영상을 보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링한 파일을 가지고 도면 작업과 조립 작업까지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시험은 2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좀 나눠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따로 폴더를 하나 만드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벤터 기출문제 폴더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2021년 4월 17일 날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작업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압축을 풀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 파일이 2개가 있고, 그리고 공용 부품 폴더 안에 도면 템플릿 파일과 조립에 필요한 공용 부품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볼 때는 내 수험번호로 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공용 부품도 들어가 있고, 프로젝트, 모델링 파일, 도면 파일, 조립 파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했던 작업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링 파일, 도면 파일은 2개가 있어야겠죠. 인벤터 도면 파일과 PDF 도면 파일, 그리고 조립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할 결과물은 5개가 됩니다. 5개. 그 작업을 할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문제와 공용 부품을 넣어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닫고 문제 도면과 이제 조립 도면을 보고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야겠죠. 자, 일단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링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살펴보면은 뭐 일반적인 동력 전달 장치의 본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가운데 원통의 메인 형상이 있는데, 끝부분이 이제 이 부분은 커버가 끼워지고 여기 뭐 베어링이 끼워질 거고, 끝부분이 이렇게 SR
113이라고 되어 있는데 둥글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요 부분, 예, 이 부분. 그리고 위쪽에 이제 이렇게 원통 부분에 형상이 좀 추가가 되어 있고, 아랫부분 하단에 이제 받침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 메인 스케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삼각법으로 이제 본다면 지금 단면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정면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우측에서 본 이 형상이 우측면도, 그리고 좌측에서 본 형상이 좌측면도, 그리고 위에서 본 형상이 이제 평면도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건 등각으로서 이제 이 완성됐을 때의 모양을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받침대 부분의 볼트로 다른 어떤 베이스 플레이트에 체결되는 이 부분 때문에 그 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좌측면도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AA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단면을 쳐서 이제 위에서 표현한 형상, 단면 뷰.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 이 볼트 구멍에 대한 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네요. 그리고 나서 상세도까지 또 하나 더 뽑았고,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커버가 체결되는 이 부분의 상세도, 그래서 볼트구멍에 대한 또 상세도를 이렇게 뽑아줬고, 인벤터 이 지금 시험이 물론 인벤터의 기능적인 내용을 이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냐를 검증하는 시험이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도면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상을 파악을 해서 잘 그걸 정리해서 모델링을 할 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인벤터 지금 이 과정에서는 보는 그대로만 표현을 하면 되겠지만, 기계제도에서는 스스로 이제 그런 어떤 정면을 선정을 해서 이제 펼쳐서 이제 2D 도면을 전개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예. 자, 정리를 좀 하면은, 일단 저는 가운데 중심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받침대와 상부를 빼고 이렇게 작업을 스케치를 해서 이걸 메인으로 해서 이제 이 가운데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튀어나온 이 원통 부분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받침대 작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볼트 구멍 가공하고, 그리고 홈 가공하고, 못깎기 못따기 작업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지. 처음에 인벤터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참,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벤터는 2014 버전입니다. 약간 현 시점에서는 이제 좀 연도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충분히 주어지는 모든 작업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도 되고, 일단 이 매뉴팩처링 시험에서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서 새로 만들기를 이제 누르시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 다음,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사실 본인의 수험번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21-0417 작업이라는 폴더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거니까, 프로젝트 이름은 2021-0417이라고 이름을 주고,
이 프로젝트를 어느 위치에 생성을 할 거냐, 저는 여기다가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경로창을 한번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 다시 프로젝트 창으로 넘어와서 이 위치를 지정하는 경로에 컨트롤 V, 이 위치에 이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다음을 눌러도 마침을 눌러도 되는데 마침을 눌러서 이렇게 2021-0417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은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시험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료를 하고, 자, 새로 만들기, 일단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프로젝트가 디폴트나 다른 걸로 되어 있지 않고 방금 전에 생성을 한 2021-0417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standard.ipt 선택을 하고 작성을 눌러서 이제 본격적인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우와. 네, 자, 새 파일 열렸죠. 2D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문제에서 이 부분을 지금 스케치를 한다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스케치해야 될 대상을 정면에다 해야 될지 우측이나 좌측면에 해야 될지 평면에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상을 봤을 때는 지금 이쪽에서 바라본 이 부분이 정면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실 단면으로 표현이 된 거죠. 지금 부분 단면으로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이쪽에서 본 거기 때문에 우측에서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을 정면으로 놓는다면은 기계지도의 원리에 의해서,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새 파일 2D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 이 XY 정면이나 ZX 평면이 아닌 YZ 우측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뷰큐브가 이렇게 돌아갈 건데 글자가 똑바로 올 수 있도록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 우측면도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스케치를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대로 진행을 해나가면 되겠죠. 별거 아니지만 처음에 메인 스케치를 어느 면에 할지에 따라서 형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중심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의 길이는 108에 11을 더하니까 120이 되겠네요. 라인으로 120짜리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선을 선택해서 중심선으로 바꾸고 일치구속 조건으로 중간점, 중심점. 완전 구속이 되어야 이게 이제 기준이 돼서 작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대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SR113은 반지름이 113인데 앞에 있는 S는 스피얼 구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의 일부나 호도 원의 일부니까 원이나 호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인벤터에서는 여기 원 그리기도 있고 호 그리기도 있지만 선을 드래그 이렇게 클릭을 해서 왼쪽 단추를 클릭하다가 왼쪽 단추를 누르면은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벤터에서는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끝점에서
눌러서 이렇게 하면 망하겠는데? 이건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호로 그리겠습니다. 가장 좋다. 3점. 3점으로, 호 그리기에 3점으로 클릭, 그 다음에 클릭,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점. 적당한 크기로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또 이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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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오프셋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냥 3점으로 클릭, 클릭, 적당히 그냥 클릭. 너무 못 그렸는데. 자, 치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여기 54라고 돼 있죠. 그래서 치수를 눌러서 중심선과 이 선을 클릭해서 54, 그리고 76, 그리고 100. 그 다음에 수직 구속 조건으로 기하학적,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찍어야 이 선이 이제 수직이 될 건데, 구속이 될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우측면도이기 때문에 이 끝점과 이 끝점이 동일한 선상에 있게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단순한 수직으로 넣으시면 안 되고, 이건 우측면도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구속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수평 기하학적 구속 조건을 눌러서 여기 점 찍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찍어야 이렇게 수직으로, 지금 현재의 우측면도에서는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구속이 됩니다. 왜 수직인데 수평입니까? 우측면도이기 때문에. 네. 다시 치수로 이제 이 부분은 얼마냐? 12, 그리고 이 부분은 얼마냐? 22, 그리고 내부는 8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내부는 80.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반지름이 113이니까 이 홀을 클릭해서 반지름이 얼마냐? 113이다 해놓고 간격이 지금 10이죠. 그러면 이거를 또 치수를 줘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아직은 오프셋 하지 마시고 일단 반지름을 주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호의 중심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이 곡선, 이 반지름 113이 딱 여기가 정확한 그 중심 4분점, 중심점이 이 선상에 위치를 해야 되니까 일치 구속 조건으로 이 점을 찍고 그냥 이 선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 구속이 완성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수정의 이제 오프셋, 그냥 0.5 간격 띄우기인데 클릭을 해서 이 선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루프 옵션이 되어 있으면 그려져 있는 모든 객체를 다 간격 띄우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선만 간격을 띄울 거니까 우클릭, 루프 선택을 풀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이제 선이 안 나오면 엔터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천천히 잘 보고 따라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 치수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 이건 이제 여기 10이라고 나와 있죠. 10.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연장 명령, 연장. 이 선을 클릭해서 연장을 하고 자르기를 통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주면은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됩니다. 한계 치수가 필요하다고 나오네?
자, 그리고 인벤터에서의 스케치는 완전 구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한계 치수가 필요하다고 나오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작업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뭐라고 할까? 완벽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계 치수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지금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선으로 여기 끝점을 녹색점이 뜰 때 끝점 그리고 여기 녹색점 끝점을 찍어 주시면 이렇게 완전 구속이 될 겁니다. 인벤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케치에서의 이 완전 구속 때문에도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완전 구속 때문에. 하지만 해주시는 게 내가 치수를 빼먹거나 그 밖에 다른 어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도 되니까. 예. 자, 이게 메인이 됩니다. 이게. 그럼 이제 메인 스케치가 작업이 되었으니까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전 명령을 사용을 하셔야겠죠. 회전을 눌러서 자동으로 이제 닫혀있는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미리 보기 아예 그냥 작업을 해주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고 뷰의 비주얼 스타일에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해야 모서리가 이제 잘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좀 어둡기 때문에 미리 좀 재질을 적용을 합니다. 재질은 문제 도면의 좌측 하단에 보면은 노트에 모든 버전 질량 재질 알루미늄 606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구에 재질에서 알루미늄 6061 재질을 미리 적용을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좀 더 잘 보여서 밝아졌죠. 이 색깔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 그래서 단추를 눌러서 재료를 문서에 추가해서 닫아주시면 알루미늄 6061 재질도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메인 스케치 작업 후에 모델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야겠죠. 자, 이제 후속 작업을 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제 프로그램의 오류나 시스템 오류에 대비해서 저장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저장 단추를 눌러서 어디에 프로젝트가 있는 곳에 바로 이렇게 뜹니다. 알아서. 그래서 확인만 하시고 파일 이름은 문제 도면에 보면은 이렇게 본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품 이름은 이 부품명대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본체.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윗부분을 작업을 할 건데 이 원통 부분을 그러면 위치는 중심이 이 끝에서 62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치수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전체 높이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40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제가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지금 전체 142에서 77을 뺀 값이 이 중심에서 이 상단, 이 면까지의 거리값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계산이 안 되는데? 잠깐만. 100에서 70을 빼니까 30. 그리고 70인데 네, 65가 되겠네요. 65. 그래서 이 중심 센터에서의 이 면까지의 높이가 65다. 그래서 3D 모형 탭에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선택을 하고 검색기 막대의 이 원점에 이렇게 갖다 대면 XZ 평면. XZ 평면이 정확히 이제 원의 중심점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위쪽으로 얼마냐? 65. 이 위에 면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 면에 우클릭, 새 스케치. 자,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이 이제 작업하기 좋게 화면을 좀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뷰큐브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원을 하나 그리세요. 얼마? 바깥쪽이니까 76이겠죠. 76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나서 이 원의 위치는 62니까 이 끝에서 여기 중심까지가 얼마냐? 62. 그리고 여기 62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계 치수가 필요한 이유는 중심선상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구속을 해줘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이 중심점과 이 원의 중심점을 선택을 하면은 과도하게 구속된다고 나오네? 이건가? 아, 평면도. 이거네요. 이거.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나는 분명히 지금 수평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글자가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거나 우측면도이거나 그럴 때는 수평이나 수직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속 조건을 걸어서 완전 구속을 시키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작업이 됐다면 정말 이제 단순하게 이제 모양을 만들 겁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건데, 돌출 기능을 사용해서 이 해당하는 원의 프로파일을 거리가 아닌 다음 면까지를 선택을 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이 원통의 곡면에 다음 면에 돌출이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 자, 이 면은 이제 의미가 없죠. 우클릭, 가시성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쪽에 54, 지름 54짜리의 구멍을 뚫어야겠죠. 본체 안에 이제 텅 비어있는 이 공간까지 여기다 우클릭, 새 스케치를 눌러서 그냥 원 하나를 정확히 이 원의 중심을 찍어서 이제 그려야겠죠. 54. 그러면 완전 구속이 될 겁니다. 완전 구속. 그리고 나서 돌출. 이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차지파. 거리가 아니라 다음 면까지를 하면 알아서 딱 이 부분까지 이렇게 차지팝이 되면서 이제 모델링이 작업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 면까지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뭐 아직 다듬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형상을 한번 볼까요? 뷰에 반단면도를 눌러서 YZ면을 선택하고 체크한 다음에 우측면도를 정확하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모양이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모델링 방법은 사실 결과를 치수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더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어떤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참고해서 연습을 해나가는 게 좋긴 하지만 당장은 왜 저 방법과 이 방법이 다를까 그런 거에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델링을 해나가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렇게 하면 훨씬 쉽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걸 해봐야죠. 예, 당연히 해보긴 해야죠. 예, 연습을 해야지.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되고 나면 이제 받침대 부분을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받침대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받침대를 가야죠. 받침대 같은 경우는 치수가 여기 이 우측면도에 좀 많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좌측면도에도 주어져 있고, 정면도에도 주어져 있고, 여기를 좀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을 메인으로 해서 작업을 할 거냐,
지금 현재의 남동등각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보는 게 지금 현재 이걸 우측면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정면도가 되는 거고, 그럼 이쪽에서 볼 때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갈 건데, 지금 이 스케치를 해야 될 면이 이 앞에 맨 끝면, 이 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여기 20만큼 들어간 지점에 면을 만들어서 스케치를 하면 되겠죠. 이 스케치를 그런 것들을 이제 도면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야겠죠. 자, 3D 모형의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그래서 이 맨 앞에 면을 선택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이쪽이 이제 항상 좌표가 있는 방향이 플러스고 좌표 그 글자가 있는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0 엔터를 하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거죠. 지금 이 끝면에서 20만큼 들어간 이 선상에 지금 면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면에 아까 안내드렸던 이 부분을 그리는 거죠. 이 부분을 받침대의 그 메인을. 자, 이 면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우클릭 새 스케치를 누르신 다음에 F7을 누르시면 됩니다. F7 그래픽 슬라이스. 그래서 이런 모양이니까 그래야죠 뭐. 그래야죠. 예. 어차피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점 호로 그릴 겁니다. 호는 원의 일부니까 클릭 이렇게 클릭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미리 좀 줄까요? 동일 구속 조건으로 이 선과 이 선이 동일, 이 선과 이 선이 동일, 이 선과 이 선이 동일. 세 개의 선을 동일 해놓고 치수로 일단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선의 길이가 10이다. 그리고 너무 위치가 달라지면은 좀 곤란하니까 아무런 메뉴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그 한 다음에 왼쪽 단추를 눌러서 끌어주시면은 어느 정도의 이렇게 위치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멍 부분은 나중에 가공을 할 거니까 일단 10, 그리고 중요한 치수 하나가 이제 이 치수입니다. 77. 중심선상에서 이 받침대의 바닥까지가 77이니까 치수로 이 중심에서 이 끝까지의 이 거리가 얼마냐, 77이다 라고 이렇게 주시고, 골치 아파지네. 수평으로 이 끝점을 맞추고 이 끝점을 맞춰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구속을 해 나가야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더 이상 이제 치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치수 파악을 해야겠죠. 이 80이란 치수는 스케치가 다 되고 나서 돌출해야 될 그 값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야겠죠. 이쪽으로. 앞뒤가 동일하니까. 그러면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124.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30이고 수직으로 이 중심과 이 중심을 맞춘 다음에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이 치수를 뽑을 때 잘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의
나오는 아이콘이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클릭해서 이 높이는 얼마냐? 여기 15라고 돼 있으니까 15 이렇게. 각도는 55도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55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치수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선이 이제 이 원 부분에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다 ESC 완전히 아무 메뉴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을 왼쪽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걸리겠죠.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빼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 안쪽에 이 구멍 말고 안쪽에 내부가 지금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튀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이렇게 걸리게만 작업을 해놓고 한계 치수 필요하다고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치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적당히 그냥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구속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돌출로 이 프로파일을 80 그러면 80만큼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받침대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 면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죠. 가시성 체크를 해제해서 해제해 주시면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 이렇게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걸 해야겠죠. 이 부분을 작업을 진행할 건데 지금 잘 보니까 치수 파악을 하실 때 이렇게 반지름이 R로 표현되는 거는 이 R 값이 다른 곳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4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름 값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원 부분의 지름. 그러면 반지름은 7이 되는데 여기다 이제 R7이라고 하면은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 치수로서 반지름을 표현하는 거고, 치수가 중심까지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 원과 이 안쪽 원의 중심은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수 파악이 되지 않으면 사실 모델링도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홈에 대한 치수들이, 위치에 대한 치수가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의 깊이에 대한, 그리고 지름에 대한 값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라면 일단 이 홈 하나만 이렇게만 가공을 해서 대칭으로 하나, 또 반대쪽에도 있으니까 대칭으로 둘 이렇게 가공을 한 다음에 구멍 기능을 이용해서 이 안쪽에 있는 이 관통되는 구멍들은 따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다 어떻게 스케치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니까 6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즉 저는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차지팝으로 빼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구멍을 가공을 할 건데, 그러면 스케치 면이 바닥에서 6만큼 올라간 곳에 작업이 되면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눌러서 바닥면을 위쪽으로, 그래서 얼마? -6.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 위쪽에다가 스케치 하긴 아래쪽에다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이 스케치 면이 주황색일 때가 앞면이고
약간 색깔이 하늘색 계열일 때, 파란색 계열일 때가 뒷면이기 때문에 이 면에 대고 우클릭 바로가기 메뉴에 법선 반전을 누르면 이렇게 앞뒷면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새 스케치, 예. 이렇게 돌아가면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좀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F7을 누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래픽 슬라이스를 통해서 바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스케치를 해야겠죠. 바깥쪽 것만. 슬롯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치수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14. 위치가 너무 다르다면 아무것도 메뉴가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적당히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위치에 대한 치수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108이라는 것은 이제 이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가 얼마냐. 여기 끝에서 8도 있네. 그러면 그냥 8을 적용하면 더 좋겠는데? 계산할 필요 없이. 이 모서리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중심까지가 얼마냐. 이게 8이고, 그 다음에 지금 20, 4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이었죠. 아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도 이제 20이 되겠죠.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치수로 이 바닥에서 여기 중심까지가 얼마냐? 20.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르기 하고, 이거 자르기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 이제 모서리가 안 닿아서 그러긴 하는데, 이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값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슬롯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 완전 구속을 또 해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스케치 마무리. 자, 돌출로 갖다 대면 이렇게 프로파일이 잡히니까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겠죠. 차집합. 그래서 방향을 바꿔놓고 거리를 얼마나 적당히 그냥 한 20 정도만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일단 기본 이 형상이 만들어질 거고, 면은 스케치 가시성을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네, 면은 해제를 해주고, 일단 이 부분 모양. 자, 이제 그러면 이 구멍은 이제 여기에 지름 9 관통이라고 돼 있으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 면에다 새 스케치를 눌러서 동일한 중심선상이니까 그냥 원을 하나, 이 점을 중심점을 찍어서 지름 9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완전 구속 되어 있죠. 스케치 마무리, 돌출로 이 프로파일 원을 선택하고 차집합으로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제 전체 안전하게 이렇게 뚫겠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대칭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을 통해서. 자, 근데 대칭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는 여기 보시면은 YZ면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쪽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확한 가운데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면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면에서 두 평행평면 간의 중간 평면을 클릭을 하고 이 면과 그 다음에 이 면을 클릭하면 정확히 여기 가운데에 면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패턴의 대칭을 눌러서 작업 피처는 두 개죠. 이 작업과 여기 구멍, 이 두 개의 돌출 4호를 선택하고 대칭 평면은 이면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공이 될 거고, 이건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가시성 체크를 해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대칭으로 이제 여기에 갖다 대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칭 평면은 YZ 정 가운데 선택해서 여기 미리 보기가 나오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받침대 부분에 볼트구멍이 가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어떤 특정 작업이 하나씩 끝날 때 저장을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설계비 저거 설정을 자, 이제 볼트구멍을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이지센터라는 글자를 엠보싱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볼트구멍에 대한 위치는 동일한 중심선상에 지름 6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면에 우클릭, 새 스케치. 원을 이용해서 중심을 정확히 찍고 지름 65, 그 다음에 선으로 중심 찍고 여기 4분점을 찍어주세요. 완전 구속됐죠. 그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구멍을 눌러서 이 점을 찍어줍니다. 이 점을. 그리고 나서 C, 상세도 C를 보시면 이제 이게 볼트구멍에 대한 내용인데 M4죠. 일반 구멍. 그래서 일반 구멍 스레드 탭을 내겠다. 아이소메트릭 프로파일 크기는 4, M4. 그리고 8에 10이니까 스레드의 거리값은 8, 나사 탭의 거리값은 전체 구멍의 깊이는 10이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 이제 볼트구멍이 가공이 될 거고, 이걸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형 패턴으로 돌려야겠죠. 원형 패턴. 이 구멍을 회전축은 바로 여기 원, 2원도 되고 2원도 되고 뭐 다 됩니다.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360도로 회전을 할 건데 구멍의 개수는 몇 개냐? 4개입니다. 4개. 확인. 왜 4개냐? 이제 형상을 봐도 4개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여기 치수에 보면은 M4가 8-라는 건 8개죠. 왜 8개냐면 이쪽에 4개 그리고 이쪽에 4개, 그래서 볼트구멍이 8개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위쪽 면에도 볼트구멍을 가공을 해야겠죠. 얼마냐? 여기는 동일하게 65네요. 그래서 정확히 중심을 찍고 잘 찍어야 됩니다. 네. 65 똑같습니다. 방법은. 네. 이제 물론 이 선 두 개를 구성선으로 바꾸셔도 좋겠죠. 예. 프로파일에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예. 구멍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점 찍고 다 돼 있네. 방금 전에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볼트구멍이 또 가공이 되고, 마찬가지 원형으로 피처 선택하고 회전축은 2원 선택해서 4개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가공이 됩니다.
자, 이제 글자, 한국 HC 센터라는 글자를 가공을 해야겠죠. 곡면에 있기 때문에 면을 생성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을 눌러서 엠보싱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 자, XY 평면을 선택하고 여기 이 곡면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하시면 정확히 곡면에 접하는 면에 이제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클릭 법선 반전을 통해서 이제 이쪽을 앞면으로 만들어 놓고 이면에다 우클릭 새 스케치. 예. 딱 나왔죠. 그러면 스케치에 이제 그리기의 텍스트로 드래그를 해서 하기 전에 정보가 주어집니다. 글자에 대한 엠보싱에 대한 정보는 글꼴은 도둠에, 정렬은 중심 중간, 크기는 8mm, 높이는 0.5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심 중간, 글꼴은 도둠, 그리고 크기는 8. 이 0.5는 이제 나중에 엠보싱 할 때의 높이니까 여기서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HC 센터 글자를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넣으셔도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 자, 글자에 대한 위치는 정의원의 중심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치수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중심선에 정확히 가운데에 글자가 있죠. 그래서 위치를 잡을 때 이 글자에 대고 우클릭, 여기서 이제 텍스트 상자를 체크를 푸세요. 그러면 글자의 중심점이 뜹니다. 일치 구속 조건으로 여기 원의 중심점이 보이죠. 이 중심점과 이 중심점을 일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위치가 이제 잡히는 거고,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글자를 엠보싱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이 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가시성을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 곡면에 이제 엠보싱이 딱 이제 감싸면서 표현이 되어야겠죠. 뭐 별거 없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메뉴 중에 엠보싱을 선택을 하고 이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깊이는 0.5. 예. 그리고 나서 방향이 지금 당연히 이제 볼록하게 엠보싱이 되어야 되는데 방향이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죠. 화살표가 방향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글자를 이 곡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곡면에 이제 감싸면서 엠보싱이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0.5mm의 그 두께로, 높이로. 자, 저장을 하고 이제 못따기와 못깎기를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못따기와 못깎기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 못따기와 못깎기는 치수가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치수대로 작업을 해야겠지만, 치수가 없는 부분은 이 도면의 좌측 하단에 보면 노트에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깎기는 반지름 3회, 못깎기는 못따기는 1에 45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이제 도면에 표현이 되어 있는 못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끼워 맞춘 구멍 부분에 이렇게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못따기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런 둥글둥글 여기도 둥글둥글, 이런 부분들은 다 반지름 3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지금 도면을 보면은 안쪽에도 지금 보면은 바로 이 모서리 부분과 이 모서리 부분도 이제 못깎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없이 정확하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못따기, 못깎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일단 못따기부터, 못따기를 선택하고 거리값을 1로 해서 거리값 1이 이제 45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구멍과 구멍에 모서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못떼기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자, 못깎기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같은 성향의, 같은 면의, 같은 부분의 못깎기를 나눠서 이제 모아서 적당히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가보죠. 못깎기 선택해서 일단 이 모서리 하나, 모서리 둘, 반지름 3인데 그래서 셋, 지금 하나 둘 셋, 반지름 3으로, 그리고 이 뒤쪽에 넷, 이렇게 따로 치수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못깎기는 다 반지름 3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군데 이렇게 못깎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왕 한 거 안쪽에 있는 이 모서리는 사실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모서리가 보이긴 하는데 이거 하는 방법은 이걸 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확인.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못깎기나 못따기를 해야 될 경우에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으시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다 선으로 표현이 되면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서리와 지금 이 모서리에 못깎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좋고, 또 다른 방법은 이 뷰의 단면 보기를 이용하는 거죠. 반단면도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단면으로 이제 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전 이왕 이제 여기 왔으니까 못깎기 반지름 3, 어느 모서리, 바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못깎기를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딱 지금 또 확인할 수 있어서 좋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도면의 모양과 이 도면의 모양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부에 못깎기도 이제 작업이 잘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단면 뷰 종료를 해주시고 아랫부분에 이제 못깎기를 진행을 할 건데, 자, 못깎기 반지름 3으로 어느 모서리, 일단 같은 방향의 이쪽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세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이렇게 못깎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못깎기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이 모서리, 이렇게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이제 못깎기를 하시면 마무리가 될 건데, 못깎기를 눌러서 여기는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의도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못깎기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못깎기까지 다 이제 진행을 해봤고,
한번 이제 보셔야겠죠. 형상을 남동능각 투영 상태에서의 이 모양과 이 모양, 그리고 관측 시점을 돌렸을 때 이 모양이 이제 이 모양, 이렇게 모양이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빠트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단면은 이제 아까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별 이상이 없다면 이제 저장을 하고 후속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나름대로 좀 상세하게 여러 가지를 정보를 좀 안내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속도가 빠르고 많이 경험 있으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벤터가 익숙하지 않고 처음이신 분들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링에 대한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 모델링한 파일을 가지고 도면 작업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2021 4월 17일 매뉴팩처링 2급 모델링에 대한 영상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